이렇게 해서 타공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손바느질, 클램프 없이 하는 손바느질, 그리고 클램프 있이 하는 손바느질 둘 다 보여주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타공을 해주었습니다. 자, 저희는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새들 스티치는 유럽 전통의 가죽공예 손바느질 기법으로 견고함과 안정성을 위해 마구용품을 튼튼하게 꿰매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죽, 마구, 안장, 새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새들 스티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 재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니모라는 이 합성사를 활용을 할 거고요. 실 길이 재시는 방법은, 자, 지금 스티치가 들어가는 길이, 저희는 일단 요 반 부분을 그냥 포니 없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느질할 길이는 이 컵 받침의 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 바느질을 하겠죠. 요만큼의 3배 반에서 4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품 하실 때는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4배 정도. 가방 하실 때는 3배 반 정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해서 요 길이의 2배 됐죠? 그 다음에 요걸 펼치면 이제 4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살짝 가죽 두께도 생각하셔서 20mm 정도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실 길이를 이제 재셨으면 바늘에 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2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일반 바느질과 다르게 양쪽에 바늘을 끼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늘에 실 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늘 귀에 실을 끼워 주세요. 자, 실을 끼워 주실 때는 끝부분을 살짝 사선으로 잘라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실을 끼워 주시고 바늘을 이렇게 꺾어 주세요. 그래서 남은 실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남도록 이렇게 재주시고요. 그 부분에 실 가운데를 관통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실의 반을 또 관통해 주십니다. 꺾어서, 만약에 잘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바닥에 놓고 이렇게 관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관통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통시키고 또 남은 실의 또 반 해서 이렇게 관통을 시키시면 이렇게 S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S자 모양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쪽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신 상태에서 끝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매듭이 젖은 거고요. 당겨서 이렇게 탕탕, 네,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이게 바로 새들 스티치 하기 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을 하실 때는 2 바늘을 이렇게 동시에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램프 없이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동시에 끼워서 쭉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길이를 맞추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실을 뒤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45도 각도로 내리면 위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으로 뒤에 있는 실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 땀을 2땀으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첫 땀을 2땀으로 시작을 할게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주실 때 앞에 실은 위로 45도, 아래 실은 아래로 45도 당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로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시고요. 넣으면서 살짝 45도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로, 위에 공간 남은 부분에 끼워서 이렇게 45도 위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래는 뒤에 있는 거는 아래 45도, 앞에 있는 거는 위에 45도 하면 사선 스티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껴서 뒤로 45도 살짝 눌러주시고요. 손으로 뒤에 있는 실로 위에 공간에 이렇게 앞으로 45도 빼고 45도 아래로 내려주고 잡아주고 뒤에 실로 위로 당겨주고 아래로 45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앞에는 사선 그리고 뒤에는 일자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세 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자, 실을 넣어주시고 앞쪽에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실로 실을 찌르지 않도록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을 끼신 다음에 앞에 있는 실로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감아주시고 바늘을 빼줍니다. 그래서 뒤에 작은 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뒤에 있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서 매듭을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이 져졌는데도 일반 스티치와 똑같이 나오죠? 다시 한번 두 번 매듭을 져주시게 됩니다. 자, 실을 끼워주시고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 공간으로 찔러서 실을 찌르지 않게 확인하시고 앞에 있는 실로 한 번, 두 번,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려주시고 빼서 작은 고리 만든 다음에 이 실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땀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있는 실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두 땀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가위로 잘라서 하시고 라이터로 찢어서 합성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램프로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를 조여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 이 음면을 놓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내 쪽으로 바느질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실 스티칭 길이를 재셔서 4배로 저는 바늘에 끼워 놓았습니다. 자,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땀 앞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춰 주시고요. 뒤로 한번 갔다가 또 이 실도 앞으로 한번 왔다가 좀 더 튼튼하게 한 번 더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찌르지 않도록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과하시고요. 클램프 없이 할 때랑 비슷한데 뒤에 있는 요 바늘에 십자로 이렇게 겹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당겨서 셋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서 밀어주신 다음에 이 바늘로 위에 공간에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새들 스티치는 재봉 바느질하고 다르게 걸리지 않고 그냥 통과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재봉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물리게 바느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과하시고 십자로 뒤에 겹치셔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위에 공간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실로 한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걸어주시면 마치 재봉한 것 같이 단단한 바느질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 아래는 45도 아래, 그 다음에 앞쪽은 45도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사선이 예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고 십자로 겹쳐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위에 공간으로 통과시켜주고 앞에 있는 실로 한번 감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뒤쪽은 45도 아래, 앞쪽은 45도 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로 겹쳐주고 당겨주고 한번 감아주고, 그러면 재봉한 것 같이 튼튼하게, 그리고 스티치가 예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바느질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은 그냥 클램프 없이 바느질을 했고요. 하나는 클램프 있이 바느질을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컵 홀더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형태로 제작을 해 볼 텐데요. 그러면 6mm 정도 겹쳐지게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6mm 표시를 좀 10펜으로 저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6mm. 베지터블 가죽은 너무 눌러서 자국을 내시면 나중에 표시가 다 나기 때문에 살살살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해줄 텐데요. 지금 이 상태로 붙이면 가운데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피아를 살짝 해줄 겁니다. 손 피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한 선에 피아를 저희는 해줄 텐데요. 피아라는 방법은, 자, 좀 끝으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구두칼을 이용해서 피아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그은 6mm 선에 살짝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사선이 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오게 해야 조금 안전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각도를 이렇게 눕히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좀 각도를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포를 뜨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를 뜨듯이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피아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 면도 피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전하게 끝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고 약간 세워서 밀듯이 이렇게 피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를 하셨으면 붙였을 때 이렇게 얄쌍하게 다른 단면하고 동일한 두께로 붙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본드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니 헤라를 이용해서 본드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드가 바깥으로 보이지 않도록 안쪽 부분에 이렇게 끝에 재단판 끝에 붙이고 이렇게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또 이쪽 면도 뒤집어서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말리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공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더 또 이 라인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디바이더로 저는 2mm를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 부분은 라인을 긋기가 어려우므로 라인 테이프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X자 스티치를 할 텐데요. X자 스티치는 십자뜨기 또는 십자수의 X 모양으로 엇갈리게 하는 스티칭 방법으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쓰인 기법입니다. 두 개의 갈라진 가죽을 붙이거나 X자 모양으로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하는 손바느질 기법입니다. 자, 그럼 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5홀 치즈를 사용을 할 겁니다. 3.38 5홀 치즈를 사용을 해서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PVC 재단판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하셔서 사이에 끼고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날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자국을 살짝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국이 나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춰서 자, 이렇게 한 날 밖으로 빼서 이렇게 자국을 내주시고 그 구멍에 이렇게 맞춰서 타공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바깥까지 뚫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타공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또 두 날 걸쳐서 아래 가죽까지 뚫릴 수 있도록 하고 수직으로 뽑아줍니다. 또 맞은편도 한번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 한 날 걸치고 표시해 주시고 타공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타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멍이 좀 작으실 때는 이렇게 콜크판 그리고 원형 송곳으로 한 번 더 뚫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더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 스티치 하실 때는 좀 여유 있게 실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스티칭 넣을 부분이 이만큼 돌아서 이만큼 측정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저는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가죽 두께까지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면 4배겠죠? 여기에 거의 8배 정도 준비를 해서 넉넉하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X자 스티치는 X자를 만들면서 하시는 방법 또는 한쪽 부분을 먼저 다 하시고 나머지 X자를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쪽을 다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윗부분을 한번 감아 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2번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감고 또 감고 이런 식으로 감아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는 위와 아래는 2번씩 스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사선으로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사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뒤쪽은 일자 그리고 앞쪽은 사선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한쪽 부분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은 똑같이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주고 자, 윗부분 X자 스티치 2번 감아줄게요. 여기까지 이제 X자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한번 감아주시고요. 또 이쪽도 한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 실도 반대편으로 일자로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마지막 담은 X자 2번 겹쳐지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X자 스티치 같은 경우는 그냥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한 번 더 묶어서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끝에 바짝 잘라서 라이터로 지지거나 아니면 스레드 버너로 한번 찢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 홀더 그리고 컵 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 2분법 그리고 4분법 패턴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새들 스티치 그리고 X자 스티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컵 홀더 X자 스티치로 제작했고요. 컵 받침 새들 스티치로 완성하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